여러분, 행복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세요? 저도 몰라요. 행복해지기 위한 방법을 위해서 수많은 사상가들이 노력을 했지만 정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번 강조하는 건데, 행복하다라고 하는 이 추상적인 감정은 결과적으로 정답이 아니라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더 효율적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혹시 알쓸신잡 보셨나요? 시즌 1을 보면은 포동포동하고 귀엽게 되게 하리보 같은 느낌을 가지신 분이 있어요. 이분이 물리학자이자 뇌과학자인데, 이분의 책을 읽고 제가 되게 이거 재밌는 관점이다, 이게 행복할 수 있는 괜찮은 해답 중에 하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 있었던 내용들을 같이 공유하고, 그리고 제 생각을 덧붙여 보겠습니다. 영국의 신경과학자 볼프람 슐츠라는 인물이 있었는데요. 그의 동료들과 함께 원숭이를 대상으로 흥미로운 실험을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 연구는 1997년 사이언스에도 소개가 되었었는데요. 원숭이를 컴퓨터 스크린 앞에 앉혀놓고 스크린을 통해서 다양한 도형을 제시합니다. 원숭이가 마우스를 직접 움직여서 도형들을 클릭할 수 있게 해주고, 그중 만약에 특정 도형을 클릭하면 오렌지 주스 5방울을 입속으로 떨어뜨려주는 실험이에요. 그러면 원숭이는 다양한 도형들을 마우스로 클릭해보다가 예를 들어 우연히 노란색 삼각형을 클릭했다 라고 하면은 오렌지 주스를 먹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기뻐하겠죠. 이럴 때 흔히 쾌락의 중추라고 알려져 있는 측좌핵의 신경세포가 활동이 활발하게 증가하는 걸 관찰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런 경험을 몇 번 하고 나면 이내 학습이 된 원숭이는 실험이 시작되자마자 노란색 삼각형을 클릭하고 오렌지 주스가 제공되기를 기다린다고 합니다. 원숭이에게 기다림과 기대감은 쾌락으로 작동합니다. 기다리는 동안 측좌핵의 신경세포는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오렌지 주스가 나와서 먹는 동안에는 그다지 즐겁지가 않습니다. 바로 쾌락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인데, 쾌락이란 게 바로 이런 거죠. 기대했던 것이 나올 때는 기쁘지가 않아요. 기대하지 않았던 것이 나올 때, 기대 이상의 무언가가 나올 때 그때 기쁨을 얻는 거죠. 그런데 더 극적인 상황은 원숭이가 노란색 삼각형을 눌렀는데 오렌지 주스를 2방울만 제공할 때입니다. 그러면 원숭이는 오렌지 주스 2방울만큼만 기뻐할까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원숭이는 기대했던 것보다 적게 나오는 상황에서 실망감이라는 고통을 경험합니다. 기쁨과 쾌락,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바로 기대감에서 비롯되고요. 기대한 것보다 더 나은 상황일 때 우리는 기쁨과 행복을 느낍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여기서 오렌지 주스가 아니라 전기 충격이라는 부정적인 보상을 제공하면 결과는 완전히 반대가 됩니다. 전기 충격이 올 거라는 사실을 모를 때에는 오히려 전기 충격을 견딜만 합니다. 놀랍고 고통스럽지만 결국은 지나가니까요. 그런데 30초 후에 전기 충격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 30초는 그야말로 지옥의 시간이 됩니다. 고통이 올 거라는 사실을 알고 기다리는 시간만큼 끔찍한 시간도 없죠. 그래서 지금 10V짜리 전기 충격을 받을래? 30초 후에 5V짜리 전기 충격을 받을래? 라고 제안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걸 택하실 건가요? 대부분 다 강력하더라도 지금 전기 충격을 받겠다고 대답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실험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는 뭘까요? 행복은 예측할 수 없을 때 더 크게 다가오고, 불행은 예측할 수 없을 때 감당할 만하다라는 겁니다. 행복은 예측할 수 없는 뜻밖의 상황에서 기대 이상의 무언가를 얻었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고요. 이미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면 기대감이 사라진 상황에선 어떤 것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월급날에 월급이 들어올 때보다 지금 밖에 나가다가 길거리에서 10만원짜리 지폐를 주었을 때 더 기쁘지 않나요? 즉, 행복은 보상의 크기에 비례하지 않고 기대와의 차이에서 비롯이 됩니다. 따라서 미래를 알 수 있다면 그만큼 행복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반면 불행을 미리 안다면 그 크기가 엄청날 겁니다. 우리가 불행이 닥친다는 사실을 몰랐을 때는 결국 견디고 감내할 수 있겠지만, 예고된 불행은 그 순간 더 큰 불행으로 시작이 됩니다. 당신이 5년 후에 치매에 걸린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상상해보세요. 지금부터 5년 동안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아마 치매보다 더 큰 고통에 시달리게 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미래를 예측할 수 없기에 행복은 더 크게 누리고 불행은 감당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라는 겁니다. 인생은 알 수 없기에, 미래는 예측할 수 없기에 오히려 흥미진진한 그리고 견딜만한 탐험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내용들을 보고 정말
인상 깊게 읽었었습니다. 제 인생의 가치관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런 말이 하나 있습니다. 현실은 상상보다 항상 덜하기 마련이다 라는 말을 제가 써놨어요. 행복한 것도, 그리고 뭐 설레는 것도, 기쁜 것도, 아픈 것도, 고통스러운 것도 결과적으로 봤을 때 상상보다 항상 저는 덜 했었다라는 거예요. 간단하게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내일 정말 평소에 마음에 들었었던, 관심이 있었던 여성과 데이트를 하게 되었어요. 그랬으면 좋겠네요. 자, 아무튼 그렇게 된다 쳤을 때 저는 그 전날부터 엄청난 설렘이 가득할 겁니다. 그리고 당일날 가서 그 기대했던, 너무나 기다렸던, 고대했던 순간에 그 사람을 눈앞에서 만나게 되겠죠. 그리고 데이트를 하게 되겠죠. 그런데 분명히 기쁘죠. 분명히 즐겁고 행복한데 내가 전날 밤 막 상상했었던 그 그림의 설렘만큼 막상 현실로 다가오니까 좀 생각보다 좀 멍하고 즐거운 정도? 이런 느낌으로 된다는 거죠. 이게 비단 저는 행복뿐만 아니고 고통과 불안한 것들도 이와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정말 두려워했었던 일들이 막상 현실로 찾아와 보면 그냥 좀 견딜만 할 때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상상력은 현실보다 너무 비대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 기대하거나 구상했던 것은 현실과 조금 다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은 진부하지만 사소한 것들의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내가 기대했었던 그 엄청난 결과를 얻었었을 때의 행복보다 하루하루 되게 사소한 사건들, 기대하지 못했던 것들이 찾아왔을 때 기쁨이 배가 되는 경우들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아까 이야기 나왔었던 갑자기 길에서 지나가다가 예상치 못하게 심사임당을 만났다. 그럼 이제 기분이 달라지잖아요. 아, 이게 위인이구나.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거울을 봤는데 이상하게 얘 잘생긴 것 같아. 이런 느낌 받을 때. 그리고 막 걷고 있는데, 노래를 들으면서 걷고 있는데 이 내적 자아에 심취해가지고 내가 인생의 주인공이 된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 그때 굉장히 기쁘거든요. 주변 사람들은 좀 정신 나간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요. 그리고 배고파서 뭘 먹을까 근데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뭐 저번에 고마웠다, 아니면 생각이 나서 보내본다라고 하면서 치킨을 기프트콘으로 보냈어요. 와, 그러면 기분이 정말 좋아지잖아요. 그러니까 행복을 거대한 것에서 뭔가 얻는다라는 것보다 일상에 일어나는 여러 불규칙적인 사건들에서 얻으려고 하는 자세가 더 도덕적으로 옳다, 그게 어른의 자세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게 확률적으로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사소한 행복을 느끼기 위해선 사소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감각, 그런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감을 열기 위해서, 오감을 예민하게 예리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 쓰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일단 혼자서 식사할 때 핸드폰을 웬만하면 안 봅니다. 그리고 길거리를 걸어 다닐 때 저는 원래 라디오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런 라디오를 듣지 않고, 그리고 영상을 보면서 최대한 가지 않고 차라리 노래를 듣던가 아니면은 노래도 안 들으면서 걷는 연습들을 하고 있어요. 이거를 왜 하냐면 오감을 깨우기 위해서 제가 지금 시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밥이 있는데 정말 재밌는 영상이던가 뭐 어떤 영상을 보고 있다. 그러면 나의 여러 감각들이 분산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오늘 식사의 입맛이 어땠지? 내가 식사했을 때 기분이 어땠지? 라고 떠올린다면 잘 안 떠오를 거예요. 야, 이 음식 질감이 이러이러하네. 여기서 밥인데 단맛이 느껴지긴 하구나. 그래서 밥이 달다라고 표현하구나. 확실히 완숙과 반숙은 다르다. 약간 이런 여러 감각들을 더 예리하게 우리가 느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그런 것들을 좀 느꼈거든요. 그래서 오늘 내용의 총 결론을 좀 내보자면, 행복하기 위해서는 뭔가 예측 가능한 결과를 만들어내기보다 예측 불가능한 행복의 요소를 많이 만드는 게 낫다. 그리고 그것을 많이 만들려면 나의 그런 자세들을 함양시켜야 된다. 저는 그 방법을 오감을 일깨우는 방법으로 일단 해보고 있다. 그리고 뭔가 부정적이고 불행한 생각들이 당연히 뭐 원동력이 되어서 그거를 막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도 있지만 막상 찾아오면은 견딜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찾아오지 않을 미래에 너무 고민하지 말자. 일단 그거는 나중으로 맡기자 라고 하는 이런 자세들을 갖춘다면 아마 정재승 교수님이 말하고 싶었던 취지와 제가 지금 생각했던 지점과 조금 비슷하게 일치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행복해지는 방법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그나마 좀 더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은 방법은 여러분들께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을 눌러주시고 댓글 많이 달아주신다면 저는 행복할 겁니다. 예측 가능해도 괜찮아요.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들 많이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오늘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남은 하루도 더 나은 하루 보내시기를 바라겠고 지금까지 더 나은 하루의 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